집행유예 만료 시점까지는 한 2달 정도가 남습니다. 자, 이제 2달 어떻게 보내야 되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사히 그 집행유예 기간을 지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실제 수행한 사례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이 집행유예가 깨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경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전과가 이미 2차례가 있었고, 2번째 강제추행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구속이 안 되셨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받자마자 3개월 후에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십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과 충분히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형이 깨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집행유예 기간은 2년이었고 징역형은 1년이었습니다. 그럼 이 2년 안에 집행유예가 깨져버리면은 이 1년 플러스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덧붙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를 전략을 좀 수립을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긴 하지만 다행히 구속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개인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보통 자기가 당직인 날 불러가지고 조사를 대충 해서 끝내고 빨리 검찰에 송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 같아도 그렇지만 사건이 한 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건을 갖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은 흔쾌히 그렇게 하시죠 해서 일정을 조율을 해줍니다. 그럼 일단 한 차례 일정이 조율이 되고 그럼 그 일정에 또 임박해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경찰 일정을 다시 조금 미룹니다. 그러면은 얼추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경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자백이 아니라 부인으로만 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셨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려면 자백을 하게 되면 사건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형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게 하려고 하면 일단 부인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저희가 부인을 했고, 조사도 여러 번 받았어요. 왜냐면 피해자 측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경찰은 그대로 송치를 못합니다.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이 진술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안 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도 이 고민을 하면서 상당 기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고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혐의는 인정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그럼 이 검찰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그리고 좀 직접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좀 전달을 해서 이분이 억울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도 저희 의뢰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가지고 보완 수사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만 하더라도 얼추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혐의가 있다고 기소가 되면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1심 재판에 들어갈 때까지는
재판 시작 시점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시점에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가 도과가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집행유예 기간은 2년이었어요. 그럼 1년 한 3개월, 1년 2개월 정도가 도과되면 한 9달에서 10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도 저희가 부인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고 이 기간도 몇 달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유죄가 나오면 법정 구속이 되겠죠. 일단 집행유예 기간은 아직 조금 남았어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소심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항소심에서도 정말 생각을 잘해서 증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목표는 무죄도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증인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범죄 장소에 있었던 CCTV를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CCTV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결백함이 더 입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재판부는 그러면 1심에서 이런 증거를 신청을 하지 왜 이제 와서 신청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변호사가 아주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무죄를 확신했고 정말 예상과 다르게 유죄가 나오게 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 증거 신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증거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안 받아들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증거를 신청하고 회신이 오는 데까지는 한 2달,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항소심 선고 시점으로 집행유예 만료 시점까지는 한 2달 정도가 남습니다. 자, 이제 2달 어떻게 보내야 되냐? 대법원 상고가 남았죠.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은 자, 항소에서 상고 기간은 7일입니다. 형선고일부터 7일인데 이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기록을 받으면 이 대법원이 이 피고인, 저희 의뢰인한테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거 서류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간까지 다 채우게 되면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도 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그리고 심리까지는 보통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은 무사히 도과하면은 이 앞에 형이 살아나지 않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의뢰인과 같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